아미노산 들어봤죠? 단백질 들어보셨죠? 네.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은 무슨 관계일까요? 이 두 관계가 뭐냐 물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50% 사람이 나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아미노산이 구슬이면 단백질은 목걸이요. 끝! 자, DNA 다 아시잖아요? DNA. 예.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라고만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뭐 우라실 이런 거잖아요. 몰랐네요. 그래요. 그래서 DNA가 있다. 네. DNA는 알잖아요. 어려운 거였구나.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발 물러서 갖고 예. DNA, 그 다음에 유전공학, 예. 그 다음에 뭐 백신 만드는 것 이번에 MRI 백신이잖아요. 네. 뭐 MRI 들어봤잖아요. DNA하고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아미노산 들어봤죠. 네. 단백질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럼 질문. 네.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은 무슨 관계일까요? 다른 질문을 드리면 아니요. 내가 요거 한 예를 들을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미노산도 무지하게 들어봤고 네. 단백질도 무지하게 들어봤고 많이 들어봤죠. 너무 들어봤죠. 네. 근데 이 두 관계가 뭐냐 물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50% 사람이 뭐 경제학 박사든 뭐 법률 전문가든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네. 아미노산이 구슬이면 예. 단백질은 목걸이요. 아. 끝. 그럼 자, 그거 조금만 가볼게요. 이 책의 생명편은 그렇게 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만 이해하면 생물학을 좀 심하게 1년 공부한 것보다 더 그 사람 바꿔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느냐 하면 20종류가 있어요. 일단 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몇 종류가 있나 하면 세포 속에 10만 종류가 넘어요. 일단 10만 종류로 합시다. 예. 그럼 세포 속에 단백질 종류가 10만 종류 있어? 일단 자, 그러면 10만 종류의 다른 목걸이가 10만 개 있다는 말이죠. 네,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구슬은 20개인데 10만 개의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세포라는 공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작업 반장이나 공장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직원들이 오면 일은 너무 단순해요. 구슬 박스가 20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색깔이 다른 예. 20개의 구슬 박스에 구슬이 수억 개 담겨 있어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 100명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예.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요. 네. 목걸이 만드는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결론은 뭐냐면 목걸이가 전부 다 10만 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걸이를 구슬을 몇 개를 연결할 건지 무슨 색깔을 조합할 건지는 그게 레시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지정하는 걸 유전자라 그래요. 이제 유전자 개념이 이제 명확해져요. 다른 데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제 유전자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 평생 그런 생각을 했죠. 유전자 물으면 글쎄 내가 무지하게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모르겠어. 사이언스는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건 허물어집니다. 자, 다시 명확해졌죠? 네. 그러면 자, 한번 해보세요. 20종류의 색깔이 다른 유리구슬로 갖고 10만 종류의 목걸이를 만들 때 방법은 네. 뭐겠어요? 우리가 순열 조합을 해보면 빨간 거, 자, 일단 목걸이 길이도 다를 수 있고. 제한이 없어요. 네. 근데 조금 제한이 있긴 한데 구슬 하나 갖고는 목걸이가 안 되잖아요. 네. 대략 구슬이 미니멈이 어떻게 되는 요도 중요한 지식입니다. 미니멈으로 한 10개 정도. 7, 8개까지 있습니다. 7, 8, 9개. 요런 것들 특히 중요합니다. 그 단백질이 하나 예. 되려면. 뭐 베타 엔돌핀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거는 한 10개 오다요. 우리한테 생명이 중요할수록 구슬이 한 10개 오다인 게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목걸이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단백질. 헤모글로빈은 뭐 대략 모르긴 해도 이 구슬이 헤모글로빈은 4개 목걸이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그 예. 목걸이 하나가 400개 정도의 구슬로 돼 있어요. 됐죠? 예. 전부 다 구슬로 보면 10만 종류의 그건 구별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공장에서는 목걸이를 만드는 방식을 지정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빨간 구슬 3개, 노란 구슬 2개, 뭐 까만 구슬 10개 한다든지 그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갖고 만드는 그 하나하나의 구슬이 단백질이고 구슬을 빨간 거 몇 개, 노란 거 몇 개, 무슨 순서로 그걸 지정해주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유전자라 그래요. 네. 그럼 이 정보 속에 그게 유전자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면 DNA 속에 있어요. 네. 그럼 DNA 속에 그 유전자 정보는 DNA 길이, DNA가 그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4개의 문자로 돼 있어요. 자크로 돼 있어요. 예. 그 문자가 우리 세포 하나당 그게 몇 개 있느냐 하면
30억 개 있어요. 30억 개 문자에 문자 3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요 3개씩 3개씩 묶어요. 묶으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요래가 요 분야에도 노벨상이 2번 나왔어요. 이해됐죠? 네네네. 그러면 세포는 이렇게 보면 돼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야. 네네네. 그럼 재료는 아미노산이야. 그 다음에 만드는 상품은 목걸이야. 네. 그러면 그 재료 아미노산에서 목걸이 만드는 그 조합의 방식을 기록해놨는 그 기록책이 유전자야. 네. 근데 그 기록책이 유전자인데 그 책이 1000페이지라 하면 그 책이 100페이지라 하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 하면 한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나머지 98페이지는 뭐냐 하면 그 유전자가 어느 때 구슬을 만들 건지 목걸이를 만들 건지 네. 그 타임, 그 다음에 한번 만들 때 몇 벌을 만들 건지, 그 다음 만들려 하면 사람이 이게 뭐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재봉틀 같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렇게 연결하는 실하고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레시피. 실제로 그 유리구슬을 무슨 순서로 몇 개 연결할 건가를 그대로 지정한 그 부분을 유전자라 그러고, 네. 그거는 DNA의 1.5%, 나머지 DNA의 98%는 뭐냐 하면, 그걸, 그 분야가 요즘 중요해집니다. 나머지 98%요? 예, 그 분야에서 암이 될 건지 뭐가 될지 아직 안 밝혀지는 많은 기능들을 최근 10년 사이에 엄청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 98%가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무엇이 되느냐에 예, 따라서. 그게 실제로 세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가 서서히 밝혀졌는데, 유전자는 이제 얼추 밝혀졌고, 그랬더니 그 유전자가 몇 개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대략 2만 개 정도라는 게 밝혀졌고, 그러면 2만 개 유전자에서 10만 개의 단백질을 만들려 하면 예. 이 목걸이 하나가 예. 이런 거예요. 목걸이가 만약에 1000개의 구슬로 돼 있다 하면 네. 그 중에 예를 들면 빨간색이 100개 정도 들어가 있다 하면 네. 그 빨간색 100개 들어가 있는 순서를 그 빨간색 100개를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걸이가 어쨌든 구슬이 1000개인데 네. 원본 그 하나의 그 목걸이에서 빨간 게 1000개, 그 구슬이 1000개인데 빨간색 구슬이 100개인데 두 번째 거기서 약간 베리에이션을 줘갖고 빨간색 구슬을 99개 할 수 있고 네. 98개 할 수 있고 근데 뭐 빨간색 구슬을 뭐 완전히 줄이지는 않고 요렇게 된 걸 뭐냐 하면 요걸 좀 어려운 말로 요것도 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Alternative Splicing이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도레미파솔라시 있잖아요. 네. 도하고 파는 많이 들었잖아요. 네. 도하고 레는 가까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소리에 듣는 이쪽에 그 유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유모세포에 발현되는 단백질이 원래 DNA 하나에서 나와갖고 대략 500개의 약간의 한 1% 베리에이션을 줘요. 네. 그러면 그 옆에 연결된 음은 그게 잘 맞아 들어가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딱 충당을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2만 개에서 단백질 10만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됐죠? 네. 약간. 네. 조금씩. 자, 그러면 지금 들은 요 지식이 사실은 세포 생물학 전체 흐름에서 거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요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요걸로. 그거다가 이제 사실은 그 아주 파인하게 베리에이션이 일어나고 요런 방법론이 엄청 갖다 붙어갖고 거의 1000페이지 되는 책이 됐지. 그 줄거리,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줄거리는 요거 지금 10분 이야기 했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네. 결정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올라가보면 이야기 어떻게 시작됐어요? 구슬하고 목걸이 그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 아시겠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뭐 머리 좋고 나쁘고 없잖아요. 그게 무슨 IQ가 필요해요. 단지 우리는 그렇게 안 봤을 뿐이죠. 그러니까 네.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구슬과 목걸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면서 예. 지적 호기심을 열어 나가는 게 이제 예. 그게 결정적 지식이 나한테 습득이 된 거네요. 이미. 그렇죠. 우리가 매일 호흡을 하잖아요. 예. 산소를 들이킨다 하죠. 네네. 그러면 지구가 45억 년에 생겼는데 45억 년 전에도 공기 중에 산소가 있었나? 답은 뭐냐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초기 45억 년에서 20억 년 동안 대기 중에 산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소는 있었어요. 질소가 지금 70%가 넘잖아요. 네. 질소는 그때도 그대로 있었고, 근데 바뀌어진 거는 산소만 없었어요. 지구 역사 반 동안. 네.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못 살리잖아요. 네. 그럴까요?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생겨서 또 그 친구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막 이거던가요? 네. 이제 그런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예, 유추죠, 유추. 근데 왜 이 유추가 가능해졌을까요? 이 질문이 있어 가능한 거죠. 초기에 산소가 있었나 없었느냐 이 질문이 네. 가장 위대한 질문이에요.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초기에는 산소 없었지만 우리는 산소로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초기부터 있었다는 확률, 직관적으로 있을 수 있고, 예. 거기서 한발 더 나오고 없었다면, 그렇죠. 누군가 만들어냈을 거고. 예, 없었다면 반드시 언제 생겼잖아요. 네. 생겼으니까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20억 년 전에 1차 산소혁명이라고 합니다. 어. 그것만 제가 강의했는 게 1차 산소 부음해도, 그거 하나만 해도 10시간짜리 주제입니다. 근데 이 10시간짜리 강의를 출발 포인트 어디에 했어요? 딱 하나에서. 딱 하나 결정적 했잖아요. 지식 하나에서. 그래서 결정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빠 이름도 아니고 그 질문 하나. 그 질문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엉뚱한 가정 속에, 상식적인 가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 자연과학을 해보면 자연과학 역사가 그걸 밝혀줘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에너지가 연속됐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을 뉴턴 시대까지. 근데 양자혁명이 일어나는 거는 에너지가 진짜 연속이 됐는가? 그럴까?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연과학의 결정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결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의 결정적 지식은 딱 하나요. 주기율표. 네. 그 다음에 생물학의 결정적 오늘 이야기했어요.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관계만 끝까지 물고 들어가면 생물학 책 반을 재구성해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질학에 대해서, 지구과학에 대해서 결정적 지식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지구과학은 간단하면 바위에 관한, 암석에 관한 게 많잖아요. 판구주론, 어떤 지구는 SiO2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돌로 돼 있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그럼 돌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대략 4,000가지가 넘어요. 그럼 지질학자가 된다, 광물학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광물이 분해되면 토양이 되죠. 예. 그 토양에 씨앗이 들어가면 식생돼, 네. 식물학이 되죠. 네. 그럼 뿌리는 바위, 광물이잖아요. 네. 근데 광물의 종류가 4,000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접근은 못하죠. 그런데 한번 올려서 봤더니 여기도 결정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000종류는 반드시 몇 개의 공동 패턴, 그 어떤 핵심이 여러 가지 변형이 돼서 그렇다는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추적해 봤더니 지구상의 이 광물이 4,000종류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산소하고 관련돼요. 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지구상에 어디 가장 많을까요? 아까 SiO2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광물에도 산소가. 조금 있죠. 네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산소도 어디 있어요? 자, 이야기할게요. 산소는 지구상에 산소는 분자 형태로는 대기 중에 있죠. 대기 중에. 그다음에 그 액체 상태로 물 속에 산소가 있죠. 네.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우리가 이용을 하죠. 예. 물 속에 있는 산소는 쓸 수가 없어요. 물 분자 속에 있는 산소는. 네. 물을 쪼개야만 되는데 예. 물을 이게 쪼개려 하면 온도를 거의 한 10,000도 이상 올려야 돼요. 예, 가마솥에 물 아무리 끓여도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안 돼요. 전기 분해해야 되지. 네. 됐죠? 가마솥이 먼저 녹아버려요. 아, 그래서 그 이야기 자주 주는데 네. 그러면 물 속에 있는 산소는 생명체에 쓸 수가 없어요. 아하.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예요. 네. 분자. 네. 그런데 물 속에 있는 산소하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다 모아도 지구 전체가 갖고 있는 산소의 0.001%도 안 돼요. 지구 산소의 산소 원자가 예. 99.99999%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어디 있어요? 강물 속에 있어요. 광물에? 예. 땅 속에? 예. 바위에. 오. 오마이 사이언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예. 아무도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산소는 그냥 대기 중에 제일 많은 줄 알았죠. 바다에도 좀 있고. 예. 광물에 제일 강물에 많다고요? 있어요. 바다하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다 합쳐봐도 지구 전체 산소의 거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막 바위 쪼개면 그 안에 산소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체의 산소로 쓸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걸 먼저 그렇게 바위에 있는 산소를 꺼내기는 어렵죠. 예. 그 다음에 그럼 물에 있는 산소를 꺼낼 수가 있겠죠. 약간 더 쉽게. 네, 뭐 수전을 한다면. 예, 됐죠. 그 물에 있는 산소를 처음으로 꺼내는 게 박테리아입니다. 그 박테리아 이름이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어. 제가 그 현장을 어디 있나 하면 지금 또
물에 있는 산소를 꺼내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살아서 활동하는 데가 호주 서쪽에 인도양 쪽에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3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박테리아가 예. 물 속에서 이게 오. EBS 세계 테마 여행이 그 한 편 나갔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하면 그거 하나 지구상에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산소가 없으면 그렇죠.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죠. 예. 그 살 수 없는 거는 오직 다세포 생물체만 그렇습니다. 박테리아들은 산소가 있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산소 없는 환경으로 피해가는 게 우리 대장 속에 있는 대장균입니다. 이제 또 이해됐죠? 그걸 네. 뭐라 하냐면 현기성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박테리아 대부분은 현기성. 예, 예. 산소를 싫어해요. 그때 기는 산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부터 위까지는 산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박테리아들 그 분포가 이 항문 쪽으로 갈수록 박테리아들이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들어가니까 산소가. 항문에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입에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가까이 쪽으로는 산소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잘 못 살아. 싫어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마지막에 맨 밑에 큰 창자 속에 1kg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가요? 그럼요. 그러면 인체 생리학 공부하는데도 제 몸에도 1kg가 있나요? 박테리아가? 아, 네. 보는 대변의 거의 반이 대장균인데. 그 녀석들. 박테리아. 예. 야, 저는 그 취재하면서도 현기성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정화조라든지 하수 처리장 취재도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들이 뭐 메탄가스를 좀 만들어내서 그걸 또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산소를 싫어해서 그쪽으로 모여서 근데 또 그 녀석들이 나중에 메탄가스를 또 만들어내기도 근데 하고. 왜 그 우리 이쪽에 들어갔냐? 우리 모든 포유동물의 내장 속으로 창자 속으로 들어갔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구상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이 그거가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보세요. 이걸 결정적 지식이라 그래요. 네. 결정적 지식은 몇 가지 속성을 갖는데 그 다음 질문을 항상 유발해요. 그래서 그 결정적 지식을 3단계, 4단계로 늘어가면 교과서 한 권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생물학에서 결정적 지식은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 예. 그 다음에 지구에 산소가 언제 출현했는가, 지구에 산소가 어디에 있는가, 네. 이게 결정적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결정적 지식은 재료과학, 화학에서는 주기율표예요. 그 다음에 브레인 사이언스 결정적 지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생물학 전체의 결정적 지식이 따로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게 결정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뭐 어떻게 다 그 생학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네. 그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뭐냐 결정식이 딱 들어가면 이 모든 게 DNA에서 mRNA 단백질로 나왔거든요. 이걸 센츄럴 도그마라 그래도 중학생들 다 알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갖고 성분을 봐야 돼요. 그럼 DNA에 30억 개이지만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무한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본 요소, 그 4개의 문자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박사학위 수준 이상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4개만은. 그럼 그 4개의 무한조합일 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긴 예, 시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도 만족합니다.